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 진짜 특종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 특종의 진술 시간인데요. 앞서 뉴스의 재구성 들으셨을 겁니다. MBC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지쳤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대전 내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리포트까지 나오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예, MBC는 그렇고요. KBS 상황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하면서 길환영 사장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후에 길환영 사장이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런 정황들이 MBC 새노조를 통해서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KBS 새노조나 기자협회가 오늘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제작 거부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힌 상황인데요. KBS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모시고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우선은 KBS와 관련된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S냐 기한영이냐를 택하라, 이런 정도로 내부가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예. 보도국 부장단이 16일날 총사퇴를 했습니다. 보도국 부장단의 총사퇴는 한국 방송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중에는 기란형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도 같이 사퇴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여부가 상관없이 지금 현재 기란형 사장으로는 KBS가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이 내부에서 이미 이제 확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새노조라든지 이렇게 좀 그동안 계속 기란형 사장의 비판적이었던 입장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KBS 전체 구성원들이 지금 이제 기란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KBS 새노조랑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장 출국 저지 투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직 이제 기란형 사장 KBS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란형 사장은 오늘 와서 사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오늘 아침에 KBS 뉴스 앵커들이 오늘 기란형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하신 6시 제작 거부와 함께 앵커직에서 전원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KBS 상황은 기란형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뉴스 제작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9시 뉴스 앵커도 안 나옵니까? 앵커 전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장단들이 다 사퇴를 했고, 지금 그 밑에 팀장들도 다 보직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앵커들 전체가 다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도국 부장들이 보직 사퇴했고 팀장들도 그렇게 한다면, 네.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은 누구랑 회의합니까? 백운기 보도국장도 재밌는데요. 백운기 보도국장은 실제 보도국장에 임명된 이후에 한 번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서 좀 어렵다,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사측에 연락을 해봐도 확인을 해도 우리도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입장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휠체어를 타고 처음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휠체어를 타고요? 예, 자기가 이제 몹시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병가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사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BS 일부에서는 백운기 국장이 기란형 체제에서는 보도국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좀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휠체어를 타고 와서 병가를 낼 정도면 보도국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댁에서 쉬는 게. 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개인의 건강 관리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곤 보도국장의 기자회견 당시에 본 폭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이후에 드러난 길환영 사장의 KBS 보도에 대한 개입. 네. 예, 상당히 좀 주목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시곤 국장이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보도 개입에 대해서 문서를 정리해서 이제 기자협회 쪽에 넘겼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KBS는 사실 이제 국가 보도직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영방송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속적인 개입이 구체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에서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청와대가 데스킹을 받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입이 있어 왔는데요. 김정은 국장은 새로 정부 출범한 1년 동안은 비판하지 않았고, 2월 22일 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못했다. 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딱 한 차례밖에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비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가 왔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관련 뉴스를 앞선에 대체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뉴스 15분 전에 내려와서 실제 뉴스가 그렇게 나간 적도 있다. 그리고 지하철 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지하철 사고와 관련해서 처음에 두 꼭지로 만들었던 것을 그 꼭지를 늘려서 앞쪽으로 하고 박원순 시장의 사과 같은 것은 이제 뉴스에서 아예 제외하는 이런 식의 개입도 있었다.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해경을 지속적으로 비호하려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지금 폭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 청와대가 주요 이슈나 뉴스 제작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KBS에 개입해왔다. 이게 이제 네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KBS 네. 내부의 고위 간부의 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BS 뉴스가 정부 편향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최근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종일관 정부 쪽 코멘트와 KBS 쪽 입장은 정적 독립성에 문제가 없고 보도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이제 지금 폭로한 5월 한 달 동안의 청와대 개입을 보면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KBS를 통제해 왔는가, 그리고 KBS의 최고 경영자들이 얼마나 청와대에 큰 강박을 갖고 있었는가가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들로 보도 날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정은 전 국장의 폭로에 있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에서는 사실상의 보도 기능의 존폐 위기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전임 보도국장 물러났고, 그 다음에 네. 백운기 보도국장 임명됐는데 충격받아서 휠체어 타고 나와서 병가 낼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고요. 네네. 또 보직 부장들은, 팀장들은 사퇴했고. 네.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KBS 뉴스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뉴스거리가 선별이 되고 또 보도가 되는지, 물론 이제 기자들이 지금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네네. 예,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도국장이 출근하지 않을 때는 보도본부장이 직접 뉴스 편성이라든지 큐시트 작업에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임창권 보도본부장도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국 전체에 이제 말하자면 책임을 질 데스크 라인이 이제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겠지만, 최종적인 이 판단이라든지 컨펌을 할 수 있는 보도국의 어쨌든 머리 기능은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최종적인 요구는 김한영 사장이 사퇴를 하면 아마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김한영 사장이 이제 사원과의 대화를 3시에 할 예정인데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KBS 사태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노조나 기자협회에 앞서서 백운기 보도국장이 지금 제작 거부를 먼저 돌입한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KBS에서도 이제 이런 KBS 내부의 소식들을 지금 뉴스로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또 주목할 부분인데요. KBS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나 김한영 사장의 입장 같은 것들이 9시 뉴스로도 전달이 됐고, 아침 뉴스나 마감 뉴스에서도 지금 리포트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 편성에 대한 중간 책임이 있는 관리자급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김한영 사장이 나가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자협회장이나 편집주간 등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뉴스에 편성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 KBS 보도국 전체가 어쨌든 기라영 사장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자협회가 한 기라영 사장 불신임 투표에서는 그 기라영 사장을 신임하지 않는다가 무려 98%가 나왔습니다. 예. 기라영 사장을 지금 신임하고 있는 보도국 내 인사는 2.1%밖에 되지 않는데요. 98%의 불신임을 받는 사장이 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KBS 이제 사내 조직을 보면 이제 기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노조가 전국 언론노동조합 하나의 그 새노조가 있고 또 기술직 위주의 그 KBS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네네, 두 개가 있죠. 예, 물론 이제 새노조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란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었고요. 네네. 기술직 위주의 그 구노조 역시도 네. 지금 기란영 사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노조가 뭐 결정적인 팩트들을 몇 가지 그 폭로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그 백운기 보도국장 임명 전에 청와대 인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이제 구노조가 폭로를 하면서 사실상 백운기 국장이 이제 문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구노조에서 이제 기란영 사장의 비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로들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왔고 KBS 새노조와 구노조가 모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로 사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지금 KBS 내부 정서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노조는 이번 주에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파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쟁의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구노조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그 사실상 뭐 KBS 사태는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오후 3시에 기란영 사장이 KBS 사원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네. 이후에 뭐 기자회견이 열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원들과의 대화에 사원들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내부에서도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출근 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란영 사장과의 대화에 어떻게 참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기란영 사장은 그 형식을 어쨌든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원과의 대화라는 형태를 취해서 자신이 여전히 사장이라는 걸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형태의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란영 사장이 해야 될 건 그걸 하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해명과 입장을 가질 것이냐를 좀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지금 사태가 기란영 사장의 진퇴 여부로 1차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 결국엔 이제 기란영 사장을 위시로 그 전 사장들이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되어 온 KBS 상황에 대한 그 좀 자성과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 기란영 사장이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스템 복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당장 기란영 사장은 오늘 아침까지 전망으로는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란영 사장이 사퇴를 한다라는 건 곧 그 김진국 국장 등의 폭로를 인정하는 셈이 돼 버리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정현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까지도 그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독립은 법으로 보장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란영 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란영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오후 6시부터 이제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는 게 KBS 기자회나 새노조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제 제작 거부가 시작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기존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시스템 붕괴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데스크급들이 유지가 되면 예. 그 조합원이 아닌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광고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장 팀장들이 모두 이제 6시부터 보직을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본부장도 없고 보도국장도 사실상 이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KBS 뉴스는 상당 부분 축소나 기능의 마비가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그 KBS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되면 보도국 울타리를 넘어서 뭐 다른 뭐 시사교양과 그냥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로 연쇄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KBS는 사실상 이제 그 파업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란영 사장이 오늘 혹시 기자회견에서요. 네. 얼마 전에 김시곤 보도국장이 본인 사퇴하면서 폭로를 했습니다. 기란영 네네. 사장도 물러나야 된다. 네.
같은 방식을 혹시 택하지는 않을까요? 김한영 사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예를 들면 자기보다 더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김한영 사장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최고의 스캔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김한영 사장이 김지봉 국장의 폭로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 어떤 처신을 해왔는가를 보면 철저하게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든지 대통령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김한영 사장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지만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폭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KBS 사장의 임명을 사실상 청와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 책임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이정현 홍보수석이나 지금 청와대 이제 대변인도 KBS 앵커 출신 아닙니까? 예. 청와대와 KBS의 커넥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 구체적인 폭로도 나왔지만 그 전부터 상당히 이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직까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가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밖에는 다른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후에 담화를 하지만 KBS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이후에 이제 김한영 사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이 KBS 사태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